그는 말이 줄어든 날을 세지 않았다. 조용함은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방 안을 조금 흔들고 있었다. 69세 남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꺼풀이 열리는 순간 천장에 낡은 페인트 자국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얼룩이었다. 누군가 깨우는 소리도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말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생각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듯했다. 침묵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 기억도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불을 천천히 밀어내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새벽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소리였다. 딱 하는 소리. 몸 어딘가가 늘 먼저 말을 걸어오는 나이였다. 그는 무릎을 한번 주무르고는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데도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수염, 조금 처진 눈꺼풀. 그는 수돗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소리가 방 안을 잠시 채웠다가 금방 사라졌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동안 그는 거울 속 자신과 잠깐 눈을 마주쳤다.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조금 더 무표정해 보이는 것 같았다. 말이라는 게 표정을 만드는데도 관여한다는 걸 그는 이제야 알게 되는 중이었다. 창문 너머로 동이 조금씩 트기 시작했다. 하늘은 회색과 남색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여전히 침묵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은 전기 포트가 끓는 동안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오래된 의자를 살폈다. 나무 등받이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그중 몇 개는 언제 생긴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김치통 하나와 지난주에 사둔 빵이 비닐째 놓여 있었다. 빵 봉지는 입구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그 고무줄마저 낡아서 탄력을 잃은 듯 보였다. 전기포트에서 끓는 물소리가 잠시 방을 채웠다. 보글보글 작은 기포들이 터지는 소리. 그 소리가 멈추면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는 인스턴트 커피를 한 스푼 떠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왔다. 그 김을 바라보며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음식을 올려놓고도 누군가에게 먹자라는 짧은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다. 사흘째였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입안에서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혀가 굳어가는 느낌, 입술이 굳어가는 느낌. 그는 빵을 한 조각 뜯어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만 들렸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모든 소리가 자기 몸에서 나는 것뿐이었다. 식탁을 마주한 의자는 오늘도 비어 있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았던 적이 있었다. 아침마다 마주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다. 오늘 날씨 어때? 신문에 뭐 나왔어? 저녁엔 뭐 먹을까? 그런 말들이 오가던 시간. 그 시간들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됐는지 그는 세어보지 않았다.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빵을 다 먹고 나서 그는 컵을 들고 창가로 갔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늘 희미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 문지르는 소리. 그게 전부였다. 그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그릇을 닦았다. 그 행주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발해 있었다. 아침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었다. 창틀에 쌓인 먼지가 바람에 날렸고
그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방 안에서 나는 소리들은 거의 전부 그의 몸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옷깃 스치는 소리, 양말 끌리는 소리, 숨 들이마시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 이 소리들이 과장되게 크게 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집 안에 다른 소리가 없어서였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 몇 권, 먼지 쌓인 액자 하나, 그리고 한참 전에 받았던 약 봉투들.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냥 위치를 바꾸는 정도였다. 그는 액자를 들어 올려 천으로 닦았다. 액자 속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누군가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다. 진동조차 울리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알림은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봤다.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중 몇 명이나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생각해보니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아니, 손가락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소파 쿠션이 오래되어 푹 꺼졌고 앉으면 몸이 조금 기울었다. 그는 그 기울어진 자세 그대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에는 작은 거미줄 하나가 달려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거미줄.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째깍, 째깍.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렸다. 그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오전 10시 반. 점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빨래를 넣는 소리가 들렸다.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빨래집게 끼우는 소리. 그 소리들은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그런 신호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할 이유도 말할 대상도 없었다. 오전이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기계음이 삑 하고 울렸고 안에서 돌아가는 접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2분 30초.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따뜻해진 도시락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조용한 식사였다. 뚜껑을 벗기는 순간 비닐 타는 냄새가 약간 났다. 밥과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김치는 이미 물기가 많이 빠져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집어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문득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하루 중 가장 먼저 했던 말이었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있었던 시절. 대상이 사라지면 말도 사라진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되었다. 도시락을 먹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조금 울렸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턱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삼킬 때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먹었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다음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먹고 삼키고 다시 먹는 행위의 반복이었다. 창밖에서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누군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플라스틱 용기를 싱크대에 놓았다. 물로 헹구면서도 그는 말이 없었다. 혼자 있으면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문자함은 며칠째 변화가 없었다. 전화 목록은 대부분 보험사나 홍보 문자들이었다. 통신사 요금 안내, 카드 결제 내역, 건강검진 안내. 사람이 보낸 문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잠시 누구한테 먼저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하면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 잘 지내냐고 물으면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다. 인연이라는 건 끊어지는 순간보다 천천히 사라지는 순간이 더 길고 조용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그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줄이기 어려워지는 것. 그런 관계들이 휴대폰 속에 여럿 있었다. 그는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화면을 껐다.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일도 아닐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몇 개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지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계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켤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켜지 않았다. 소리가 들어오면 또 다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을 열 때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그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작은 음악 소리가 있었지만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다. 클래식 선율이 희미하게 흘러나왔고 층수를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3층, 2층, 1층.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봤다. 구부정한 자세, 손에 든 비닐봉지, 무표정한 얼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분리수거장에서 옆집 사람을 마주쳤지만 둘은 서로 짧게 고개만 숙였을 뿐 말을 나누지 않았다. 상대방도 바쁘게 봉투를 버리고 돌아갔다. 인사를 나눌 틈도 없었고 나눌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통에 페트병을 넣고 종이 박스를 접어서 묶었다. 그는 약간의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구나. 사흘이 지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오히려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았다. 그는 분리수거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숫자판을 바라봤다. 1층, 2층, 3층.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기계음이 울렸다. 딩동. 그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인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의 발소리만 복도를 채웠다. 그는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는 그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진 것 같았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예보. 앵커는 또박또박 말했고 화면에는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TV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끔 TV에 나오는 질문형 멘트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멘트가 나왔지만 그는 그냥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이라는 건 듣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도 다시 깨달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이 웃고 떠들었고 효과음이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방 안은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들은 그와 무관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음악 방송, 다큐멘터리. 어느 채널을 봐도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TV를 껐다.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방을 무겁게 눌렀다. 귀가 멍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 시끄럽던 소리가 사라지니 더 큰 정적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들여다봤다. 김치, 계란, 우유, 저녁을 만들 재료들이었다. 그는 라면을 끓이기로 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불이 붙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다시 방을 채웠다.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다.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는 식탁을 정리했다. 냄비를 씻고 젓가락을 행주로 닦았다. 싱크대 물소리가 잠시 방을 채웠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왔다. 저녁을 먹은 뒤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길게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던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세상은 그의 침묵과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창문을 닫고 그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조금 넘었다.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거미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라면 그릇을 씻고 그는 잠시 싱크대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창문 너머로 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화하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혹은 자신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선반 위 액자를 다시 들어 올렸다. 먼지를 닦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희미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자신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말이 많았다. 이야기할 것도 많았고 들어줄 사람도 있었다. 그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오래된 소파의 쿠션이 푹 꺼지면서 몸을 받아주었다. 이 소파도 오래되었다. 10년도 넘었을 것이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바꾸지 않았다. 혼자 앉는데 새 소파가 무슨 필요겠냐고 그렇게 생각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다. 밤 9시 반.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깨어있기에는 할 일이 없는 시간이었다. TV를 다시 켤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외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외로웠다. 그는 천장의 거미줄을 다시 올려다 봤다.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그 줄 위에 있는 게 보였다. 거미도 혼자 사는 생물이구나.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거미는 본래 혼자 사는 것이고 자신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게 달랐다.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 같았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는 불을 끄기 전에 조용히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마주했다. 아침에 봤던 그 얼굴. 하루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지쳐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수돗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다. 이 눈이 오늘 하루 무엇을 봤나? 천장, 창밖, TV 화면, 휴대폰 화면, 그리고 텅 빈 공간들. 양치를 하면서 칫솔이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치약 거품이 입안에 가득 차올랐다. 그는 물로 입을 헹구고 컵을 세면대에 놓았다. 물을 한 컵 더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했다. 컵을 내려놓고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로.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다. 말없이 시작해서 말없이 끝나는 하루.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어떨까? 사흘 만에 나온 말이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 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 같기도 했다. 사흘 동안 쓰지 않은 성대가 제 기능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방금 말을 했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다. 귀를 기울여 봤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대답하는 이도 없었고 듣는 이도 없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이 그 소리를 들었을 뿐. 그는 입술을 한번 다시고는 다시 입을 닫았다. 말을 하니까 뭔가 달라지는 건 없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동안 그는 조금 다른 기분을 느꼈다. 말이라는 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안도감 같은 것. 아직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그게 위안이 되는지 아니면 더 슬픈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세면대에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전등 스위치에 손을 얹었다가 잠시 망설였다. 불을 끄면 하루가 정말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스위치를 눌렀다. 방이 어둠에 잠겼다. 침대로 걸어가는 동안 발밑에서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불을 걷고 침대에 누웠다.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거미줄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 치워야지. 또 혼잣말이 나왔다. 이번에는 조금 덜 낯설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어둠만이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침대에 누운 그는 곧바로 잠에 들지 못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천장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시 눈을 감으면 귀가 더 예민해졌다. 하루 종일 들었던 소리들이 다시 떠올랐다. 무릎 관절이 딱 하고 울리던 소리, 전기 포트가 끓으며 보글보글 거리던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던 소리, 엘리베이터가 층을 알리던 기계음, 싱크대에서 물이 흐르던 소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 내일 치워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흘 만에 한 말, 그것도 아무도 듣지 않은 혼잣말.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루는 흐른다. 그는 그걸 확인했다. 아침이 와서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된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간다.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문 밖 세상은 바쁘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대화하고 웃고 다투고 화해한다. 말들이 오가고 관계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소리보다 침묵이 더 익숙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이 조금씩 깊어졌다. 호흡이 느려졌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밤에도 세상은 깨어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그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규칙적인 리듬이 어둠을 채웠다. 그것이 오늘 하루 그가 낸 가장 긴 소리였는지도 몰랐다. 이불 속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무의식 중에 옆자리를 더듬는 손.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다. 그는 손을 거두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똑똑, 똑똑. 살아있다는 증거.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아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그는 그 박동을 느끼며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꿀까? 꿈속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대답해 줄까? 의식이 흐려졌다.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어둠이 그를 감쌌다.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끝에서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내일 아침에도 그럴 것이고 모레 아침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자신조차도.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다. 잠이 찾아왔다. 방은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었다. 그리고 69세 남성은 말 없는 하루를 마치고 말 없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새벽은 올 것이다. 그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